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수사 과정 중에 휴대전화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다. 이런 점하고 김혜경 씨의 그 압수수색 횟수를 비교해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23일 날 YTN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김혜경 여사의 그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도 휴대전화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보도가 된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PT를 띄워주세요. 보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법사위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걸 보면은 자 보세요. 이걸 보면은 제가 다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이건 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도 좀 의문이 있어요. 이런 논리로 하면은 왜 그럼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씨 휴대전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번도 안 했는지요? 왜 안 하셨습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제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어떠한 사건이든지 압수수색이 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민주당에서 왜 휴대폰 주거지 압수수색 안 했느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제 발언 시간입니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끼어들지 자, 마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중지시켜주세요. 제발 취지가 영어입니까? 자, 들어가잖아요. 잠깐만요. 조배수 의원님 스스로 중단하셨는데. 아니요. 지금 너무 시끄러우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저 위원장님.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반장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 그러면 그 소리가 더 시끄럽습니다. 마찬가지로, 끼어들지 마세요! 하면서 끼어드는 게 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서로 끼어들지 마세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네. 질의 계속 하세요. 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예. 지금 이제 이화영 전 지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화영은 검사가 회유 협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시 이화영을 변호한 변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강력히 반발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로 지금 말이 좀 다르잖아요. 이화영 그리고 검찰 측에서 주장이 엇갈리면은 공정하게 그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통상 수사라면 그런 절차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그 방송을 보니까 그 민주당 그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던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가 그 당시 이화영 그 담당 변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검찰의 회유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한다는 네. 보도는 봤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화영의 이 회유 협박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그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이 설주환 변호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김영태 변호사하고 이화영 접견 녹취록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화영이 김영태 변호사에게 검사가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했다. 이런 주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어요. 김성태 얘기만 했어요. 그거는 이 회유 협박이 없었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런 내용들이 법정에서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고 1심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 좀 판단을 했고 항소심에서도 지금 변호인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거기서 다퉈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전담 판사가 그 이제 기각 사유 중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러면 임의성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회유와 협박이 없었다는 뜻 아닐까요? 막 그 당시에 그 영장 판사님은 그렇게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관님, 예. 2019년도 4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한다. 이런 결정 내린 거 아시죠? 예.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2020년도 12월 31일 시한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고요. 예. 그 25세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 받았다. 이런 거 올린 거 아시죠? 예. 예. 근데 36주 차면요, 거의 다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낙태했다는 것은 살인이거든요. 지금 병원장하고 의사가 영장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어요.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 낙태죄를 낙태를 다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성 자기 결정권을 고려해서 임신 허용 기간, 허용 사유 등을 달리 정해서 개선 입법을 하라 이런 내용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입법 공백 상태니까 이거 뭐 36주 낙태가 돼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이래서 지금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빨리 입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지난 21대 정부에서 안이 만들어졌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그다음에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입법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